교단 내홍을 겪으면서 부총회장 선거를 일시 중단하기로 한 예장 백석 총회가 부총회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총신대학교가 중호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 목회학 석사 과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최근 중국의 기독교 탄압과 이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중국 선교에 교두보를 마련한 중문부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0년 창립해 한국 선교의 창구 역할을 담당해온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가 지도자 포럼을 열고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선교의 방향과 전략을 재정립하기로 했습니다. 기독교와 천도교, 불교 등 세계 정단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 공동 자료집을 편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교단 내홍을 겪으면서 부총회장 선거를 일시 중단하기로 한 예장 백석총회가 이를 위해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백석총회는 오늘 2차 실행위원회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헌법 개수정안을 결의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앞으로 7년간 부총회장 선거를 시행하지 않고 지명하기로 한 예장 백석총회가 부총회장 지명 제도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백석총회는 부총회장 후보를 선정할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는 총회장을 위원장으로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총회장이 3명, 정책 자문단이 3명씩 추천합니다. 후보 추천위원회가 지명한 부총회장 후보는 총회 석상에서 총대들의 의견을 물어 이의가 없을 경우 박수로 추대됩니다. 해당 조항은 특례법으로 최대 7년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총회가 안정이 되면은 이 특례법은 바로 내년이라도 없앨 거예요. 없애고 정상법으로 돌아가고 특례법을 쓰는 것도 이게 누가 뭐 단독으로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공정하게 후보 추천위원회를 선정해서 또 무분별한 사회법 소송을 막기 위해 교단 내 화해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교단 재판의 상소 기능을 재점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법 재판을 거치지 않고 사회법에 고소 고발할 경우 면직 처리한다는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장종현 총회장은 금권 선거와 사회법 소송은 한국 교계의 심각한 현상이라면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교단에서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법보다도 우리 헌법이 더 우위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은 내가 정리해야겠다. 돈을 써가지고 뭐를 한다고 하는 것은 뭐든지 우리 총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 하여튼 어쨌든 이 두 개만큼은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한편 예장 백석총회는 최근 유만성 목사를 중심으로 한 교단 이탈자들을 반영해 교단 산하 교회 수를 기존의 6,718개에서 200여 개 감소한 6,490개로 조정 발표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총신대학교가 중호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 목회학 석사과정, 이 중문부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최근 중국의 기독교 탄압과 이단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중국 선교의 교두부를 마련한 중문부를 유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총신대 신대원이 중국어 목회학 석사과정 중문부를 폐지하고 내년부터 신입생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현지 목회자 양성을 위해 지난 2016년 처음 개설된 중문부는 지난해 첫 졸업생을 배출했지만 4년 만에 문을 닫게 된 겁니다. 학교 측은 지난 학내 사태를 겪으며 후원이 감소했고 이로 인한 재정적 문제 때문에 교수회의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어 목회학 석사과정은 통역비와 교재비 등 한 해에 1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드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강사법으로 인한 교수들의 강의 부담 증가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정적인 상황 면에서 현재는 중단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학내 사태 이렇게 거쳐오면서 재정적으로 쉽지가 않은 것이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총신대의 결정이 근시안적이라며 선교적 차원에서 중문부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선교 전문가들은 최근 중국 선교사들이 대거 추방당하고 신천지 등 각종 이단들이 득세하는 상황 속에서 건전한 현지 목회자를 세우는 일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중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기독교를 5년 안에 중국화하겠다고 밝히고 대대적인 탄압과 교리 이식 등을 진행하는 가운데 올바른 신학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중국 내에서 신학 교육을 하기 어려워졌으니까 이제 막 신학교들을 다 이제 색출하고 탄압하고 무력화시키는 와중에 총신종문부는 전략적이고 실효적이거든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앞으로 이제 양질의 중국 현지인 교수들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거거든요. 이거가 이제 한 10년, 20년 축적된다면 굉장한 도움이고. 전문가들은 총회 선교부와의 협력을 통해 추방 선교사들을 교수 요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중문부 학생들은 학생 비자를 발급받아 3년 동안 체계적으로 신학을 공부할 수 있는 중문부 과정이 유지되길 바랬습니다. 중문부 학생들이 벌인 중문부 폐지 반대 서명 운동엔 총신대 신대원 학생 74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실 신앙 기초는 좀 튼튼하지가 않아요. 총신처럼 이렇게 전통적인 학교에서 이 신앙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질 수 있는 그 자체는 저희한테는 3년 동안 공부하는 거 너무 귀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공부하는 이유는 신학교 세우고 싶대요. 세계 선교의 방향에서 얼마나 큰 도움인지 보시고 한번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한편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학교 운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선교 전략과 방향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총회와 총회 선교회가 나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대원의 어떤 커리큘럼 상황이 아니라, 그런 사안이 아니라 총회적으로 이것을 관심 갖고 할 이제 그런 사안이 돼버린 것 같아요. 총회와 특별히 GMS와 학교가 협력해서 이런 문제들 다 하나씩 풀고 체계화하고.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엄청난 물적 인적 자원을 투자한 중국 선교가 커다란 벽을 마주한 지금 중국 선교를 향한 대승적 차원의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지난 1990년 창립해 한국 선교의 창구 역할을 담당해온 한국 세계선교협의회가 각국 선교사들을 초청해 지도자 포럼을 열었습니다. 세계선교협의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급변하는 세계 선교 환경 속에서 한국 선교의 현 주소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방향과 전략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세계선교협의회 KWMA가 제18회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KWMA가 주최하는 선교 지도자 포럼은 각국에서 활동 중인 선교사들을 초청해 한국 선교의 방향을 점검하고 전략을 세우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션 비긴 어게인이라는 주제로 열린 올해 대회에는 200여 명의 선교사가 참석해 각국의 선교 상황을 나눴습니다. KWMA는 지난 1990년 창립했으며 예장 통합총회 등 교단 선교부와 국내 대다수 선교단체 등이 속한 하나의 선교 연합체입니다. 개회배에서 설교한 한국교단선교연합회 이정권 목사는 선교 현장을 둘러싼 내외적 변화가 심한 상황에서 주님께 온전하게 맡기고 가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새 출발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장애물들 안개 거치듯이 제거하시고 또 세계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선교협의회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지는 지도자 포럼이 대내외적인 어려움으로 위축된 선교 열기를 다시 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요즘 새로 많은 위기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데, 이 변화의 시기에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10년 그리고 30년의 선교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원해서 KWMA는 최근 선교지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타종교에 대한 거부감 증가와 입국 거부로 인한 선교사들의 비자발적 철수 등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리랑카에서는 지난 부활절 예배를 드리던 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벌어졌고
인도에서도 30%가량의 선교사가 입국 거부를 당하는 등 비자발적 철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의 내부적인 문제도 복잡합니다. 선교사들의 은퇴 뒤 노후 대책, 젊은 선교사들의 감소는 한국교회 선교가 예전과 같은 영광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려운 현실에서 세계 선교협의회를 비롯한 한국 선교계는 몇 년 전부터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협의회는 2020년이 창립 30주년이라는 점에서 한국교회 선교가 현재 처해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선교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되찾기 위한 방안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기독교와 천도교, 불교 등 3개 종단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 공동 자료집을 편찬했습니다. 이 자료집이 각 종단별로 출간된 적은 있지만 세 종단이 함께 공동 자료집을 편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빈나 리포터가 보도합니다. 1919년 민족 대표를 중심으로 3.1운동을 이끌었던 기독교와 천도교, 불교가 협력해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 자료집을 편찬했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가 진행한 공동 자료집 발간 사업이 3대 종단 역사학자들의 3년간의 노력 끝에 드디어 빛을 보게 된 겁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공동 자료집 출판 기념회를 열어 3.1운동 정신과 공동자료집 발행의 의미를 나눴습니다. 자료집의 기독교편 저수를 맡은 윤경로 전 한성대 총장은 이번 공동자료집 편찬의 의의로 종단별로 흩어져 있던 자료들을 한데 모은 것과 3.1운동 사료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을 꼽았습니다. 함께 비교해 볼 수 있고 함께 이게 기독교만 한 것이 아니구나, 이게 천도교만 한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학문적으로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큰 의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이 3.1운동과 관련된 직접적인 1차 사료를 읽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의의가 있지 않은가. 또 이번 자료집에선 그동안 48인으로 일컫던 3.1운동 민족 대표를 50인으로 명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구속된 분들이 48인이었고 양한목 선생하고 김병조 목사님 이제 두 분을 넣어야 맞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 대표 50인이라는 말을 처음 썼다고 하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 자료집은 지난 2017년 발간됐던 당시 언론에 보도된 3.1운동 자료에 민족대표 50인 자료와 민족대표 50인 유적 사진 자료 등을 더해 총 8권으로 구성됐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이번 공동 자료집 발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식민과 분단의 모순을 극복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급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생명 환경 속에서 안전과 안락보다는 위기와 도전을 선택하며 책임적 신앙인으로 응답할 것을 요청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출판된 3.1운동 100주년 기념 공동 자료집은 이 시대를 향한 우리들의 책임 있는 응답의 준거요 지향이 될 것입니다. 이번 자료집은 각 종단의 역사연구소와 공공도서관을 위주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경남 청년들의 기도 모임인 미션 웨이브 집회가 열렸습니다. 대구 경북 기독약사회는 기독약사의 밤 행사를 가졌습니다. 부산 경남 지역 청년들의 선교연합 기도운동인 미션 웨이브 집회가 열렸습니다. 예수전도단 화요모임팀이 찬양을 인도했고 인도 지구보기 선교사는 선교를 향한 거대한 파도에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24회 대구경북 기독약사의 밤이 대구경북 기독약사회와 대구경북 약대 기독학생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사의 업을 가지고 진정한 기독인의 그 노빌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포항기독교교회연합회 회장 박진성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울산대 법대 이정훈 교수의 특강도 진행됐습니다. 강릉 제1장로교회가 점심 나눔 봉사 1000회를 맞아 기념식을 열고 봉사자들을 위로했습니다. 대전 중앙장로교회는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20년 넘게 지역의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의 점심 나눔 봉사를 이어온 강릉 제1장로교회가 기념식과 봉사자 위로회를 열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 20년 동안 한결같이 한마음으로 봉사자를 지켜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한 끼의 식사지만 그 작은 식사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계속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제1교회는 지난 1999년부터 해마다 노숙자 등 결식이웃 12만 명을 대상으로 무료 점심을 나누고 있으며 사랑의 연탄 배달과 전통시장 함께하기 등으로 지역사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대전 중앙장로교회가 새 생명을 살리기 위한 2019 새생명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행복한 인생으로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이번 축제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새생명 축제에는 문화 공연과 현 소망교도소 부소장 박효진 장로의 신앙 고백 등이 진행됐습니다. 예장통합 한국교회연구원이 제주 지역 목회자들을 상대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동원교회의 임직 감사 예배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예장통합총회 한국교회연구원이 제주 지역 목회자를 대상으로 2020 목회자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미래교회와 미래목회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대전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와 안산제일교회 허유화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미래목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강의를 했습니다. 동원교회는 서창수 원로 목사와 이범구 담임 목사의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규삼 목사는 설교에서 동원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찾아가는 사명을 잘 감당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지만 중부지방과 남부 내륙지방에 강한 바람이 불어 춥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12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